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현재장이 많이 시끄럽죠. 1차로 하락한 데 이어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TF 거래 개시 이후에 비트코인은 연속적인 하락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장에서 상황 정리를 먼저 하고 앞으로 남은 구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거래소 유입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덤핑입니다. 일단 거래소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여러 거래소로 개인의 지갑 또는 알 수 없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고요. 오늘자에 나온 것만 꽤나 크죠. 만 개 비트코인이 한 6천억 정도 가량이 되는데 거래소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단일적인 게 아니라 며칠째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몇천억 규모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동 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매도세로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고요. 또한 덤핑의 경우에도 GBTC를 떠올릴 수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GBTC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팔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ETF가 승인되고 난 이후 투자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의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일단은 가장 먼저 차익 실현이 되는데 이전에 40% 할인해서 샀던 GBTC를 던지는 것과 지금까지 제시했었던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가 또는 그들이 운용하고 있던 수수료가 다른 ETF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던지고 있는 것도 크다. 이러한 이유들로 GBTC를 던지고 있다. 덤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GBTC가 팔리면서 증거금 개념으로 들고 있던 BTC가 날아가고 있다. 매도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게 유출된 금액으로만 5일 동안 약 2.2빌리언 이 미달러로 22억 달러니까 하나로 한 3조가량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5일 동안이었으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가 예상되냐? 대략적으로 5빌리언에서 10빌리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로 따졌을 때 6조에서 13조라는 금액이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로 이어짐을 의심하면서 현재장을 약세로 만들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두 가지, 즉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유입되는 것과 GBTC발 덤핑으로 인해서 현재장은 약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고 여기까지가 현재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밑부분에서부터는 희망을 가져갈 부분,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들 또는 요인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었던 매도 매물과 다르게 구세군처럼 등장하고 있는 매물들이 있죠. 또는 매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예상했겠지만 ETF 물량이 됩니다. 단편적으로 아이쉐어즈, 블랙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틀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아이쉐어즈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얼마였냐? 11,439개였습니다. 그럼 오늘자에 측정했을 때 몇 개가 됐냐? 한 14,000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1,000개에서 25,000개가 됐고 2배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GBTC도 똑같죠. 앞으로 나올 물량을 계산했는데 아이쉐어즈도 똑같이 여기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요인이 지금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나오고 있는 GBTC 물량과 뒤에서 숨어서 움직이고 있는 일종의 ETF 밑에 숨어있는 비트코인 개수들이 지금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에 보유된 이 물량들이 현재는 이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고 있어요. 왜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눈앞에 있는 걸 좀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618 구간에 대한 해석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역사대로 618 구간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뻔하게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15에서 20%가량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뻔했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이번 조정 구간을 사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하락이 발생할 때 단기적인 반등을 주면서 일명 꼬시는 구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구간이 있죠. 그리고 추가 하락을 하는 이런 반등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즉 데드캣 바운스가 나와야 되는 포인트에서도 악재가 추가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반등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적정 조정값이라고 봤었던 30%가량을 단 8일 만에 절반가량 소화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40% 간다, 50% 간다, 이런 하락 기간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또는 반년가량 소비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을 보면요, 조정값이 30%로 고정했을 때 이 절반 과정을 거의 일주일 만에 소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 가장 최악이 뭐냐? 내 하락을 48에서 30K로 봤어요. 분석을 했는데 기간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그러면 마냥 기다리겠죠. 기다리다가 한두 달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아마 한 3개월째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보다 더 빠르게 8일 만에 절반이 소화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듯이 이번 장은 호재가 없는 악재만 나오는 장이 아니라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 속하고요. 현재 차트에선 하락이 가중화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초기 충격과 지금 현재 벌어진 충격을 보면 하락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이 덜해지고 있다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관, 지금 같은 경우에는 GBTC죠. 어떤 특정 기관이 몇 천억 단위로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몇 조나 더 던지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5%로 하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예전 같은 장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이런 하락을 단 5%로 마무리시킬 수 있었을까? 아니죠.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GBTC로 예를 들었는데 만년 하락 수재인 마운트 곡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채권단이 합의를 했다, 보상안이 제공된다라는 이슈에 실제 이슈가 발표됐을 때 21년도 또는 22년도 이전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냐? 이 5%로 하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 또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이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로 인한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특정 이유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 일종의 제가 생각하는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에 대한 효과, 또 쉽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세가 아직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드러나지 않았냐?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가격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상태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투자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일반 투자자들은 ETF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장 1월 달부터 24년도 1분기는 코인들 저가 줍기 굉장히 용이한 기간이 열린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람들이 저평가를 했고 현재 고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비트코인에 매입하기 가장 좋은 기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가까이에 있죠. 23년도 초기가 됩니다.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추가 반등이 없고 연속적인 횡보를 보이자 사람들이 저평가를 하던 구간, 또한 여기에 더해서 추가 하락을 하면서 비판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전혀 긍정적인 시선을 볼 수 없었던 구간, 또한 늦었다고 치더라도 상승을 이제 막 시작하던 시점, 이 구간이 정답지였죠. 또한 이 구간을 말할 때 의심 단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냐, 이게 맞냐, 과연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냐, 끊임없이 의심했었죠. 그리고 저 같은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은 그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를 보면요, 이게 정답지가 여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순간을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이 구간이 어느 구간하고 비슷하냐? 의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과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에서 말한 앞으로 펼쳐지는 24년도 1분기가 코인들 저가를 줍는 정말 용이한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 시기가 될 거라고 적어드렸듯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떨쳐내시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제 분석을 말씀드릴게요. 지지 구간입니다. 우선 1차 지지 구간은 일봉으로 봤을 때 장기선에 해당하는 99일선을 보면요, 39K에 해당합니다. 이 일봉상 99일선은 지금 현재 수많은 관점이 조금씩이나마 대부분 얽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 지지 구간은 이 근처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99일선이 깨졌어요. 해당 1차 지지 구간이 뚫린다면 현재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가 주봉상 정배열이 나타났었던 이 관점에서 중기선이 깨지면 안 되니까 25일선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25일선의 경우에는 34K 가격을 나타내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봉상 25일선이 1차 지지에 이은 2차 지지 구간에 해당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2차 지지에 도달하는 차트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반등 구간이 생략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는 없고, 좀 더 기간을 끈 다음에는 만약에 99일선 이탈한다면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 제시해드린 이 두 가지 위주로 비트코인을 관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알트코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 달아드리는 이 평경장 방에서 알트코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들 매입하고 있냐, 또는 어떤 코인들을 매도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영상이 아닌 경제 언어 방에서 보시고요. 영상을 보다 보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관점 팩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관점 보시면서 영상과 같이 병행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다들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